12주차 3교시입니다. 그 주의 마지막 수업이죠. 12주차. 교수님은 이 12주차까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수업하게 될 줄 몰랐어요. 자, 진짜 앞날을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시작합니다. 요 3교시 때는 콘텐츠 타이틀이 바로 세 번째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과제. 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과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써야 할 응답입니다. 이게 질의입니다. 12주차 질의응답의 질의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글로서 써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12주차 질의응답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과제. 첫 번째,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낙후. 원인이 뭐예요, 원인? 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타국, 특히 OECD 회원, 우리나라도 OECD 회원 가입이잖아요. 그 OECD 회원 가입국에 비해서 장애인 정책이 이렇게 열악하냐. 원인을 한번 우리가 봐야죠, 원인을. 봅시다. 자, 장애인 정책 대상 인구가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서 협소화됩니다. 또 두 번째,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준이 주요 선진 외국과 비교해 매우 낮아요. 세 번째,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서 장애인 정책 프로그램 수가 부족해요. 이상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낙후된 원인으로 들 수 있어요. 장애인 복지 예산 투입 증대와 함께 전달체계 정비 및 소득 보장과 고용 서비스 연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낙후 원인 머릿속에 정리를 해봅니다. 장애인 정책 대상 인구가 적고 또 기존 제도에서 하는 급여 수준이 낮고 또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서 아까 이건 첫 번째 거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정책 대상 인구가 선진 외국에 비해서 협소하니까 아울러서 선진 외국에 비해서 장애인 정책 프로그램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장애인 정책 발전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이 베이직 디렉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용 성장을 위한 통합적 장애인 고용소득 보장, 사회 서비스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장애인 소득 보장과 고용 정책이 따로따로 아니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사회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장애인 대상 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자립생활 지원,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정책 당국자가 해야 됩니다. 정책 당국자만 합니까? 같이 해야 되죠. 또 서비스 통합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라든지 또는 발달 재활 서비스 등 바우처를 급여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 서비스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시켜야 돼요. 그러한 욕구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의 공급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에 두 번째 장애인 정책 발전의 기본 방향 설정의 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필요해요? 다 이 예산과 긴밀히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복지 예산. 네,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입니다. 소득보장? 단순히 소득보장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들 스스로 노력의 대가로 인컴을 창출할 수 있게끔 소셜 시스템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복지니까 베니피트 차원에서 시의적 차원에서 정책이 유지되면은 이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장애인 소득 보장과 고용 정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또 사회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이용자 중심으로 돼야 되지 정부, 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핵심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중요하죠. 자, 장애인 정책 발전의 기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보시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공급자 재정 지원 방식 하에서 제공되는 주간보호, 재활치료 서비스 등과 통합한 개인 예산 제도로서 가칭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소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원 할당, 알로케이션이죠. 또는 재정 지원 방식, 이걸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뭐로 바꿔야 돼요? 공급자 아니고 누구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발전의 기본 방향은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 다 예산 짜고 이렇게 될 것이다. 가상해서 만들어줘요. 그러지 말고 개인 예산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라. 맞춤형 서비스. 전 시간 때부터 배운 게 뭐였어요? 개인이 필요도, 니즈가 중요하죠. 복지는 니즈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니즈를 확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개개인의 맞춤형 인디비주얼 니즈, 이거는 맞춤형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A, B, C, D 4명의 장애인을 놓고서 A가 중증장애인이고 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또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개인별로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가 절대적이다. 그 맞춤형 서비스 도입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뭐를 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알로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 버제팅. 자원 할당이 있어야 돼요. 또 버제팅, 서포팅 시스템이라고 재정 지원 방식이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이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애인 정책 발전의 기본 방향의 프레임이 설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기조가 다
공급자,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이용자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시켜 나간다.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복지의 기본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복지의 기본 원칙이 살아나야지 장애인 정책 발전도 부흥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업되는 거예요. 기본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주차 3교시 수업을 마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 질의응답 란에다가 올리겠지만은 문제점, 개선 방향, 정책 현황 이런 거로 한번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학도기 때문에 사회복지 파트에서의 장애인 복지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물론 안 중요한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서 이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런 만큼의 요 13주차 수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학도로서 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3주차 장애인 복지, 12주차, 13주차가 아니고 12주차죠. 12주차 장애인 복지 강의를 마치고요. 가능하다면은, 또 뭐 불가능하다면은, 가능과 불가능을 차치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강의는 이어집니다. 13주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